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사립학교법 개정 이야기예요. 하도 추미애 아들 뭐 이렇게 쥐야장천 언론에서 추미애만 물고 늘어지니 제가 이 뉴스를 놓쳤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놓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려나? 다들 알고 계시려나? 자, 며칠 전에 올라온 뉴스인데요. 1,000만 원 이상 배임 횡령한 사학 임원은 시정 요구 없이 그냥 임원을 취소한다. 바로 해임된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고 민주당이 열일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한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한 거더라고요. 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배임 횡령한 사립학교 임원은 앞으로 교육부의 시정 요구를 받지 않고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그러니까 잘린다는 얘기죠. 자,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배임하거나 횡령한 사학 임원은 바로 잘린다. 현재 횡령한 임원이 교육부 시정 요구를 받은 후 횡령액을 보전하면 경고조처만 받기도 한다는 거죠.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는 횡령 기준은 없고 배임은 제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사립학교법이라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시정 요구 없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회계 부정 기준, 그러니까 시정 요구 같은 거 없이 그냥 너 아웃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은 학교 법인 수익용 기본 재산의 30%에서 10%로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쌈짓돈처럼 사립학교를 좌지우지했었던 이런 비리 사학들 꼼짝 마라 이거죠. 자,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1,000만 원 이상 배임 횡령 혹은 수익용 기본 재산의 10% 이상 회계 부정 두 요건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할 경우 바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현재 3개월인 이사회 회의로 공개 기간은 1년으로 연장했어요. 이사회 결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 사립학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개방이사는 제외하고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경우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법인 이사 중에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과 관련해선 교육 경험의 범위를 유치원 교원, 초중등학교 교원, 산학 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 학교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25일 함께 공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앞으로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교비 회계로만 세입돼 교육비로만 활용돼야 합니다.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는 금지된다. 또 그리고 학교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에 해당 임원이 친족이사에 해당하는지도 명시된다. 자, 이게 교육부발 개정안이에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5일 어제자로 이미 공포가 된 거죠. 자, 이 뉴스가 사실 왜 놀라운 뉴스냐. 노무현 정부 때 이 사학법 개정을 하려고 했어요. 사학비리가 너무 만연해 있었죠. 그래서 이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이게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이름을 하도 바꿔가지고 여기서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근혜가 촛불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박근혜는 왜 촛불을 들고 뛰쳐나갔을까요? 영남대학교가 있잖아요. 박근혜도 사학을 가지고 있다.
조금 곁다리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영남대는 박근혜, 박정희가 세운 게 아니라 그냥 박정희가 뺏은 겁니다. 박정희는 그냥 말을 안 들으면 뺏어요. 그렇게 뺏은 남의 재산이 영남대라는 거. 자, 그 당시에 어쨌든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힘 이 세력이 들고 일어납니다. 촛불을 들고 장외 집회를 해요. 거기에 플러스 누가 난리를 치느냐? 바로 목사들이 난리를 칩니다. 목사들이 삭발식을 합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면 난리 난다. 이들이 내세웠던 프레임은 뭐냐? 전교조가 학교를 장악을 해서 학생들을 빨갱이로 만들려고 한다. 이 당시에 빨갱이 프레임이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후퇴하고 말죠. 열린우리당 후퇴하고 맙니다. 그렇게 사립학교법은 누더기가 되었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라고? 저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은 이사회 회의로 공개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3개월이 지나면 공개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고 해도 3개월이 지나면 공개할 의무가 없어. 그거를 1년으로 연장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이번에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법인 이사 중에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되게 애매했거든요. 이거를 좀 구체화했어요. 자, 개방이사 선임 대상.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거였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하려고 했었던 게 이 외부의 인력을 이사로 둬야 한다. 이게 결국은 후퇴를 합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요. 사립학교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경우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개방이사에 앉히고 뭐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이사를 두는데 다 자기 아는 사람들이야. 자기 편을 다 깔아놓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어도 이사회 회의록은 3개월이 지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개정해 놓은 사학법이라는 겁니다. 개정 하나 마나한 사학법이라는 거였죠. 이걸 교육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리 소문 없이 쓱 그 당시 노무현 정부가 하려고 했었던 사학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추진을 하고 진행을 시키고 통과시키고 공포까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적폐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병장회의 쫓아다니고 추미애 아들 어떻게든 시비 걸려고 말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 걸로 막 물어뜯는 동안에 이들의 턱 밑에 그냥 칼 한 자루를 딱 꽂아 놓아버린 거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나경원 유명한 사학재단의 딸이죠. 나경원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학은 비리 사학으로 엄청 유명해요.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의 건물을 공사를 하는데 학생들을 동원시킨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삽질을 시키고 시멘트 나르게 하고 유명해요. 이 학원 진짜 유명합니다. 제가 이 학원을 직접 졸업한 당사자에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 학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불만도 엄청 많았다 그래요. 대놓고 너무 해먹어서. 그 정도로 유명한 나경원 집안입니다. 자, 우리 나경원 현존만에도 이제 걸리게 될 거고, 자, 한번 이쪽 세력에 있었던 이 사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박근혜 영남대 이사장, 정몽준 현대학원 이사장, 강석호 벽산학원 이사장,
고은길 경원학원 개방이사, 김태환 성일학원 이사, 김호연 서강대 개방이사, 여상규 신진학원 이사, 이은재 진명전진학원 개방이사, 조진영 송도학원 이사, 장재원 동서학원 이사, 정혜걸 삼영학원 이사, 나경원 홍신학원 이사, 김충한 세명학원 이사, 고승덕 유신학원 이사, 이강두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 김정숙 당국대학 개방이사, 박재우 경북학원 이사장, 김일윤 경흥학원 원석학원 이사장, 홍문종 경민학원 이사, 홍우준 경민학원 이사장, 김찬진 카톨릭학원 개방이사, 현승일 국민학원 이사, 강창희 너 왜 이렇게 많어?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사학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고 국민의 짐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사학법 개정이 되겠습니까?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꼴 아닙니까? 우리 복덕흠 선생, 이 양반이 건설회사를 몇 개를 가지고 국토 위에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면서 수천억 원 수주를 받는데, 이들은 사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쪽에 들어와서 사학법 개정을 막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거를 계속 시전하고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었겠습니까? 자, 문재인 정부 답답하다, 민주당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소식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주말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